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목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자산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쏟아냈는데,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주택 지표도 그렇고, 소비 심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던 무엇 하나 좀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어떤 지표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내일 미국 시장 그 휴장을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시장이 상당히 좀 중립적으로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휴장을 앞두고 일어나는 그냥 전형적인 좀 쉬어가는 증시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그래도 지표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 지표 한 몇 가지는 아니고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내구재 주문 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구재 주문,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한 3% 정도 늘어나면서 컨센서스인 1.5%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연율로 친다고 하더라도 0.5%가 늘어났을 정도로 신규 주문 쪽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을 제외한 부분들, 엑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0.5% 정도 늘어나면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이 내구재 주문들이 좀 많이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사실 항공기 주문이 200%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표가 좋게 나온 거니까요. 그 내구재라는 내구재 특성상 경기가 좋지 못하면 절대 수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개인으로 치면은 거의 자동차급 정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렌드를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번 달 3달 만에 좀 내구재 주문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은 고용 관련돼서 원래 목요일 날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일 휴장이니까 네. 청구 건 자체가 26만 건이 나왔습니다. 전월 같은 경우 27만 2천 건이었거든요. 12,000건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한 27만 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10,000건 정도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적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견조해지고 있다, 고용 관련돼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이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회색으로 나온 것 이외 이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 이 4주 이동평균선 자체가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미국 연준이 자신감을 있어야 하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12월 4일 날 고용 지표가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2013년 이래로 상당히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첫 번째 그림 0.8%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그림 그래프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올해 들어서도 여기보다 0.8%가 늘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수준의 이제 주택 가격이 나왔다.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 매매라든가 조금 지난월 대비해서 좀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만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제 친구를 만나봤을 때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거의 우리나라보다도 더 뜨거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과열이 아니라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 견조하다는 것은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센티멘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크게 소비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소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널 인컴, 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이제 개인 소득 그리고 지출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거는 좀 그냥 좀 중립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전월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을 정도로 뭐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 자체 0.4%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컨센서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전월 대비해서 0.1% 대비해서 0.3%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소비 지출 PC 같은 거 많이 뭐 그다지 크게 벌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고리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개인들의 소득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소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다지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반대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무난하고 12월 금리 인상을 해칠 만한 재료로 작용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깜짝 놀랄 만큼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나왔던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어느 정도 좀 지표들이 상승세를 가져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12월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더욱더 가능성을 좀 굳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달러도 간밤에 또 추가적인 강세를 띠게 되면서 지수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글쎄요, 뭐 소비 관련 종목들이 좀 하단을 지지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장에 특징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강하게 미쳤는지 좀 자세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대단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네. 어쨌든 미국, 유럽, 아시아 차례로 좀 분위기만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 이제 내일 휴장을 앞두고 상당히 좀 한산해졌다. 네. S&P 500 지수 자체가 3일 연속으로 작은 박스권에서 등락폭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들. 빅스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 어제 이제 원유 재고도 나오게 됐는데 상당히 좀 뭐 전 고점 수준까지 다시 이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국제 유가에 어느 정도는 40달러에서 43달러 올라도 뭐 그다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 기대감 자체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금일 경제 지표에 대한 평을 이제 애널리스트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만하게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 한 74% 정도로 점쳐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테크 인덱스 자체가 한 0.8% 올랐습니다. 화이자하고 엘레간이 합병을 하면서 이틀 양일간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전일 같은 경우 2.7% 늘어났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바이오테크의 좀 선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유럽 증시 보면은 일단 뭐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날 상당히 또 반등폭이 컸었거든요. 맞아요. 뭐 항공주, 자동차주, 일제히 좀 운송 관련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전날에 어떤 지정학적 우려에서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좀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읽어볼까요? 예, 결론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러시아, 터키 이런 뭐 구조 자체가 긴장 구도 자체가 발전된 가능성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둘 다 뭐 러시아 여기에다가 천연가스 팔고 있는 입장이고 터키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안 들어오게 되면은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둘이 싸워봤자 뭐 전투기 한 대 때문에 엄청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그 시리아 그 국가 내에 한 4개 정도의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딱 지원하고 있는 외세들이 한 4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측면 때문에 유럽 리바운드에 성공을 했고 오히려 미국이 GDP 성장률 이런 것들에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비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뭐 여행 레저 섹터 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을 했던 이런 시장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반대로 아시아 약간 좀 답답한 국면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진 증시가 시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네. 아시아 시장은 좀 더 답답한 국면이 좀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MSCI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가 한 0.2% 떨어졌습니다. 네. 러시아 격추하고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러나는데 이제 중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범아시아 쪽으로 좀 리스크 온 되는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 측면 때문에 아시아 쪽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더 아시아 퍼시픽 게이지가 이제 2.6%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간 상승률 자체로 2002년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을 나타냈다. 아시아 쪽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락 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마이너스 난 것이 플러스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밤에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이었었죠. 그 전날 이제 유럽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밀렸단 말이죠. 맞아요. 그 영향을 어제 받은 게 아닐까 싶고 또 간밤에 유럽 증시를 본다면 우리 증시 오늘장 혹은 아시아 증시 오늘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머징 자산이 또 낙폭과의 성격으로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 자산 구성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봤을 때 전략 어떻게 가져가세요? 일단 어쨌든 최악의 국면은 항상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좋은 말로 글로벌 자산 배분이 다시 새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빠져나가봤자 그다지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을 만들면서 다시 좀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재료 자체가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텀 피싱 측면에서 큰 변동성이 흔들릴 때마다 좀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그때마다 사야 되는 자신감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한 달간의 이 어셋 얼로케이션인데 자산 배분인데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맨 왼쪽 이 가로 세로 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이머징 증시, 가운데에는 이제 선진 증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이 한 달로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대만, 한국, 중국, 브라질을 제외하고 나서 이머징 토탈 마이너스 3.8%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웃플로우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 윗 그림을 보시게 되면 최근 일주일 동안 네. 다 빨간색으로 변했죠. 약간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선진국 증시도 가운쪽 세로줄을 보시게 되면 네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왼쪽에 이머징 주식 자체가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안에 들어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브라질, 중국, 한국, 이머징 토탈 다 봐서 지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빠졌던 증시가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우리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그다지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그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는 순유입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다는 측면은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크게 빠지게 되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네.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가자. 뭐 지금 일시적인 어떤 위기는 정말 좀 일시적인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바텀 피싱 전략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를 가져가 보는 거에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네, 글로벌 전략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